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93화 공포와 불안이 엄습할 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엄대장 엄민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다가 또 그죠? 전 세계적으로 다시 2차 유행이 되는 것 같고 우리도 그나마 잘 관리되는 것 같은데도 세 자릿수를 왔다리 갔다리 하고 이래서 참 걱정이에요. 그죠? 우리가 너무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세 자릿수에 이렇게 민감하게 하는데 다른 나라는 10,000명 그죠? 하루 확진자가 하루 7만 명 네. 그죠? 이런 수준이니까 네. 그죠? 비교는 안 되긴 네. 하죠. 그죠?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주제는 공포와 불안이 엄습할 때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말고 포함해도 좋습니다만 두 분은 살면서 갑자기 공포를 느낀 적이 있나요? 예, 느낀 적이 있죠. 언젠가요? 예측하지 못한 어떤 위험한 상황이라거나 네. 예측돼도 위험한 상황 이런 거. 네. 예를 들면 높은 데서 이거 떨어지면 죽을 텐데 네. 예측된 건데도 불구하고 암벽 등반 같은 걸 할 공포를 때. 느끼기도 예. 하고. 그죠? 그다음 예측하지 못한 정말 갑자기 발을 헛디디냐거나 이러면서 이제 그렇고 그렇죠. 자유인님은 네, 저도 있을 텐데 그렇게 기억날 만큼의 공포를 느끼다기보다는 방금 그 얘기를 하시니까 제 애들 어릴 때 7살, 5살 이럴 때 북한산에 데리고 갔었어요. 데려가서 평상시에는 그냥 이렇게 조금 원효봉 이런데 좀 올라가면 사실 그것도 되게 힘든 거거든요. 근데 가다가 가는 길 오른쪽에 보면 이제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다른 데가 있어요. 근데 1.1km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애들도 힘들 텐데 가볍게 여기나 갔다 와야지. 그리고 이제 글로 틀어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때 진짜로 다리가 덜덜덜덜 떨리면서 일단 그 정도 애들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닌 거예요. 그래갖고 주변 아저씨 아줌마들이 다 붙들고 해가지고 다시 내려가지도 못하고 위험하니까. 그래갖고 한 30분 정도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올라가니까 진짜 거의 탈진 상태가 됐었던. 그러네. 성인 남성 중에는 공포를 느낄 때가 자려고 이러는데 아내가 샤워를 하고 있으면 우스갯소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공포와 좀 다른 감정으로 불안감이라는 게 있는데 뭔가로 인해서 불안감을 느낄 때는 없습니까?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 언뜻 떠오르는 게 첫 번째는 하지 말아야 될 할 짓을 했을 때인 것 같고 너무 행복해도 약간 불안감이 들 때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사랑을 해도 너무 사랑해도 불안감 같은 게 느껴질 때 있죠. 우리 딸을 이렇게 봤을 때 갑자기 어디 갔다 오겠는데 12시 반이 돼도 이렇게 전화 통화가 안 되고 그죠? 그런 거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러네요. 그죠? 그럼 이런 공포나 불안감이 엄습했을 때 주로 어떻게 대처하세요? 자기만의 마인드 컨트롤 방법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선뜻 방법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니 하고 그냥 초조하고 덜덜덜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에는 없더라고요. 자유님 혹시 방법이 있습니까? 나름의 노하우? 공포스러운 순간은 사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순간이 지나가면 없어지는 거니까. 근데 불안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계속 불안해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결혼을 하고 나서는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살아서 될까? 이런 생각들이 항상 있고 올해도 이제 코로나 이런 일들이 있지만 올해는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니까 올해 12월까지는 대충 어떻게 살아갈지가 보이긴 하는데 내년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그렇죠. 것들이 이제 불안감으로 오는 거죠. 사실 저도 내년이 어떻게 될까 되게 불안하거든요. 엄대장님은 안 그러세요? 저도 똑같죠. 그죠? 아마 요즘 그런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을 느끼시는 분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공포와 불안이 엄습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공포와 불안에 대한 인문학적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해서 오늘 주제는 이제 공포와 불안이죠. 사람은 위험이 감지되면 본능적으로 공포와 불안을 느낍니다.
아 내가 공포를 느껴야지 불안감을 느껴야지 이러고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외부 어떤 위험이라는 자극이 딱 오면 저절로 생기는 거죠. 그죠? 뭐 아까 자유님 얘기했지만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불안과 공포에 휩싸인 상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포와 불안은 비슷해 보이는 감정인 것 같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공포와 불안은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그 다른 거는 잘 아직 개념은 없는데 네. 뭐 공포 같은 거 죽을 뻔했어 이런 단어를 쓴다거나 이게 불안해서 미칠 것 같아. 이게 둘 다 뭔가 좀 이렇게 후달리고 떠는 거 아닌가. 그죠? 그 공포와 불안은 둘 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죠, 그죠?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공포는 두려움의 대상이 있을 때 생기는 감정이라면 불안은 두려움의 대상이 없을 때 대상과는 무관하게 생기는 감정입니다. 가령 여성이 어두운 밤길을 혼자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 큰 개가 나타났어요. 이때 그 여성이 느끼는 감정은 공포일까요, 불안일까요? 공포죠. 공포죠. 왜? 그 개 때문에 무서운 거잖아요. 그죠? 이처럼 공포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이 있을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아까 우리 자유인님이 되게 험한 산을 애를 데리고 갔을 때 낭떠러지가 보여요. 네. 그럼 그 낭떠러지에 떨어질까? 네. 이런 그 낭떠러지 그 자체가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대상인 거죠. 그죠? 이렇게 대상이 있을 때 생기는데 불안은 대상과 무관해요. 그러니까 앞에 예를 이제 인용해 보면 어두운 밤길을 혼자 여성이 가는데 앞에 뭐가 나타날지 아닐지 모를 때 생기는 감정이 불안이죠. 그죠? 그러니까 불안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불확실한 상황 때문에 발생하는 감정입니다. 지금 이제 이걸 지금의 우리 상황에 대비하면 요즘 우리는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불안감과 공포를 동시에 느끼고 있죠. 그죠? 이때 사람들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은 공포예요. 그죠? 하지만 불안감은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불안감은 이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 끝날지, 그죠? 뭐 또 그 끝나지 않았을 때 앞으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이해가 돼요. 예. 그러니까 불확실성 때문에 오는 그렇죠, 맞습니다. 불안. 그죠? 예. 그래서 만일 우리가 정부를 믿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라고 믿으면 특별히 불안해할 이유는 없습니다. 곧 바이러스가 잘 통제될 거고 백신도 금방 나올 거고 치료제도 금방 나와서 잘 관리가 될 거다라고 믿으면 이제 불안해할 이유는 없죠. 결국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주체는 바이러스죠. 그죠? 그 대상인데 불안감을 만든 주체는 우리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포심이 생기는 건 다분히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위험을 불러오는 대상을 만나면 저절로 공포심이 생기는 거예요. 밤중에 큰 개를 만나면 저절로 생기는 거고, 그죠? 산길을 가다가 낭떠러지를 만나면 저절로 생기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반면에 불안감은 사태 그 자체보다는 우리의 심리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 상황을 좀 낙관적으로 생각하면 좀 덜 불안해지지만 미래를 굉장히 비관적으로 전망하면 불안감이 더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이상하게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이 잘 안 되고 항상 이렇게 비관적인 전망이 더 잘 되더라고요. 언제부터?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젊었을 때도. 네. 그렇죠. 그래서 네. 뭐 쇼펜하우어적인 거죠. 좀 염세적이고, 그죠? 네. 예. 결국 이런 불안감은 결국은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독일 철학자 하이데거는 불안이라는 감정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게 되는 근본 감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왜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한 이래로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정해진 바 없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미래에 어떻게 될지 정해진 바 없이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해서 미래를 생각하면 대체로 불안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은 미래를 생각할 때 긍정보다는 좀 부정적인 결과를 더 많이 예측해서 비관적인 표현을 자주 사용하기도 하죠.
우리 뭐 자유인님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이제 토로를 하셨는데 가령 뉴스를 보면 이런 얘기 자주 나오잖아요. 뉴스에는 연일 뭐 경기가 사상 최악입니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많고 그죠? 뭐 지금 우리 사태를 사상 최악의 전염병이라고 표현을 하고 하는 경우죠. 그래서 뭐 최악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 상황을 최악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그 예전에 이제 코로나19 전에 네. 강의가 좀 이렇게 주는 시기 때 네. 최악이다 그랬거든요. 네. 최악. 네. 근데 코로나는 그보다 더 최악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사스나 메르스를 경험하면서 야 최악이다 최악 이렇게 네. 얘기를 했지만 뒤에 보니까 더 큰 놈이 그죠? 기다리고 네.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성적으로만 말하면 우리는 살면서 최상급을 경험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지금보다 더한 경우는 언제든지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쓰레기차 피하다가 똥차에 받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영국 극작가인 세익스피어도 리어 왕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최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한 최악은 아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언제든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몸이 진짜 아플 때는 아프다는 말조차도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많고요. 살면서 힘들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진짜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그런 얘기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대로 말하면 최고다, 최악이다 등 최상급의 표현은 인간의 입으로는 내뱉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 최상급은 신만이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왜냐 그러면 어디가 바닥이고 어디가 끝인지는 인간의 예측 범위 밖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좋아도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나쁜 상황도 더 나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가 이런 주장을 했죠. 우리는 모든 것에 기대를 거는 한편으로 어떤 일이든 다 닥칠 수 있다고 예측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에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기도 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더 나쁜 일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두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신이 아닌 인간에게는 행운도 불운도 그 방향을 결정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결정으로 미래가 결정되는 게 아니니 음. 상황이 더 나빠질 가능성도 항상 열어두고 염두에 둬라. 예, 그렇죠, 그죠? 제 얘기가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죠? 거기까지는 세네카랑 비슷해요, 그죠? 근데 그렇다고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네카는 이런 얘기도 해요. 세네카는 우리에게는 그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고려하라고 요구하면서도 동시에 그런 결과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만큼 나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하고 싶은 최악의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지만 그 결과가 견디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닥치기 전까지는 큰일 날 것 같지만 막상 경험해 보면 생각보다 참을 만한 경우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요 얘기를 하면서 떠오르는 기억이 있는 이제 예전에 기억이 있는데 혹시 두 분은 어릴 적에 불주사 맞아 보셨어요? 네. 불주사 맞을 때 가장 이슈가 뭐였냐면 그 복도에서 어떤 때는 1반부터 맞으면서 오고요. 예. 어떤 때는 저 뒤 5반부터 맞고 오는 게 예. 큰 화제였었거든요. 그쵸. 예. 그때 기분이 어떻던가요? 그러니까 그 불주사라는 말 자체가 어. 되게 공포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렇고 어느 날은 이제 저는 5반이었는데 예. 먼저 맞잖아요. 예. 맞고 4반 그 앞에 가서 뒹굴어요. 그렇지. 그럼 그 반이 울음바다가 되고 막 맞아. 공포가. 맞죠, 그죠? 그러니까 뭐 대부분 경험하실 텐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인가 맞았는데 제가 어릴 때 아이들에게 최고의 공포와 불안감을 주는 사건이 중 하나가 불주사 맞는 일이죠. 그러니까 불주사 맞을 생각을 하면 잠도 안 오고 특히 불주사 맞는 당일에는 학교를 어떻게 하면 안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네. 생각이 날 정도로 싫었죠, 그죠? 근데 사실 우리 다 경험했겠지만 막상 불주사 맞고 나면 생각만큼 죽을 고통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친구들 중에 불주사 맞다 죽은 놈 한 명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듯이 세네카는 상상을 뛰어넘는 불운이 닥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무리 큰 불운도 생각만큼 견디지 못할 정도는 아니니까 지나친 공포나 불안에 빠지지 말라 이런 조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살면서 이런 공포스러운 순간, 불안스러운 순간을 어떤 형태로든 다 겪으면서 지금 이 자리에 다들 있잖아요. 그렇죠. 있는데 지나고 보면 그래 뭐 그렇게까지 걱정할 건 아니었어. 뭐 이런 그렇죠. 생각이 예. 들기는 하는데 예. 그 순간에는 그런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 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이제 사상가들은 그런 걸 이제 미리미리 조언을 해주는 거죠. 장자크 루소도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공감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고통을 예상하는 일이 눈앞의 고통보다 100배는 더 나를 괴롭힌다. 고통을 겪자마자 실제 고통이 상상을 모두 없애 본래의 제 크기로 돌려놓는다. 사람들은 불안이나 공포로 인해 미래에 받을 고통을 생각할 때 실제보다 더 크게 부풀려서 상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막상 실제 닥쳐서 경험해 보면 참을 만한 정도의 불가한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불ju사를 맞아봤듯이 그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실제 벌어진 일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94만은 그 엄대장 특집인 것 같습니다. 네. 제 심정이 그렇습니다 지금. 예. 그죠? 네. 그래서 너무 뭐 미리부터 겁먹고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 뭐 이런 건데요. 사람들은 흔히 미래에 생길 일을 미리 상상하고 염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삶의 태도가 삶을 좀 실제보다 과하게 고통스럽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실제 그 일이 닥쳐서 체험해보면 생각만큼 고통스럽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결국 불안이나 공포가 야기하는 고통은 상상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실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미래를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현재 사태가 별다른 고통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제가 이렇게 비유하는데 우리가 현실에서 겪는 공포나 불안은 도자기 가게에 날아든 파리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파리는 가만 내버려 두면 혼자 힘으로는 도자기 가게에 어느 것도 파괴하지 못합니다. 괜히 파리가 좀 파리 때문에 불안해진 사람이 그 파리 잡겠다고 파리채를 들고 휘두르는 순간 걱정했던 위험이 현실이 되고 말죠. 그래서 도자기 가게에 파리가 날아들면 조금 성가시긴 하지만 그냥 가만 지켜보고 내버려 두는 게 상책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국이 떠들썩한데 이럴 때일수록 좀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차분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네. 저도 그렇고 사람들은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로 인해서 이제 공포와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데 좀 과장되게 이제 호들갑을 떠는 경우가 많죠. 네. 그렇게 되면 공포와 불안감이 어떤 진정되기보다는 더 확대돼서 네. 더 큰 공포를 느끼게 되고 네. 좀 자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네. 예. 그죠? 그렇게 하는 순간 또 현실이 되는 거죠. 그죠? 예. 사실 요즘 사회에서 보면 공포나 불안이 기업에 있어서는 또 하나의 뭐 어떤 비즈니스 기회 뭐 이런 식으로 좀 활용되는 경우도 꽤 많잖아요. 뭐 공포 그렇죠. 마케팅 뭐 예. 이래가지고 예. 하는 경우 많은데 모르겠어요. 그런 어떤 마케팅에 현혹돼서 예를 들어 뭐 보험 하나 딱 들었다고 해가지고 공포나 불안이 사라지는 거냐 그런 것도 아닌 아니죠. 거거든요. 예. 그럼 예를 들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공포와 불안을 바라보는 관점을 좀 이렇게 제대로 보는 것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포나 불안을 좀 과하게 느끼면 어쩔 수 없이 과잉 대응을 하게 되고 그 과잉 대응을 하는 행위가 누구한테는 비즈니스의 빌미가 되어서 그죠? 내 통장에 돈이 날아갈 위험도 있고 또 그 결과 내 현실에 어떤 형태로는 영향을 받으니 좀 지나치게 대응하는 건 좀 현명하지 않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네.
네, 좋습니다. 그럼 마무리할까요?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뭐 한 줄 평이라기보다는 그냥 마음을 전하는 네. 그 2003년 이제 사스가 있었고 메리스가 있었고 메리스는 아마 그 당시 치사율이 20%가 넘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뭐 재택근무다, 뭐 비대면이다 우리 생활을 이렇게 바꿀 줄은 몰랐죠, 사실. 네, 그랬죠. 예, 그래서 최근 코로나 우울증이 많이 이렇게 발생이 돼 있다 그래요. 그래서 지나친 불안감이 더 큰 건강을 해치는 건 아닌가 생각해서 부풀려져 있는 마음 속의 상상의 불안감을 줄이고 긍정의 마음으로 이 시기에 건강관리 잘하세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유인님. 네. 저는 사실 이제 제가 자유를 추구하는 방향 중에 하나가 이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공포와 불안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는 것. 그러니까 뭐 심리적일 수도 네. 있고 실제적인 변화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이고 싶냐 이러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포와 불안의 감정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대자적이건 대타적이건 호들갑 떨지 말자. 좋습니다. 예. 그죠? 예. 그게 이제 제대로 되면 부처님 경지에 오르는 거예요. 그런 걸 그러니까 공포와 미래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으로부터 완전한 자유 이게 이제 해탈의 경지인 거죠, 그죠? 예. 어쨌든 성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죠? 오늘은 공포와 불안이 엄습할 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위험을 감지하면 본능적으로 공포와 불안을 느낍니다. 하지만 공포와 불안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포는 두려움의 대상이 있을 때 생기는 감정이라면 불안은 두려움의 대상이 없을 때 대상과 무관하게 생기는 감정입니다. 가령 요즘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공포를 느끼지만 불안감은 사태보다는 우리의 심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낙관하면 덜 불안하지만 미래를 비관적으로 전망하면 불안감이 더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한편 사람들은 불안이나 공포로 인해 미래에 받을 고통을 생각할 때 실제보다 더 크게 부풀려서 상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실제 벌어진 일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더 크게 고통을 느낍니다. 아무리 큰 위험도 막상 경험해보면 생각마다 고통스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우리가 느끼는 불안과 공포는 실제라기보다 상상의 산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위험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너무 불안감이나 공포에 휩싸이기보다는 차분하게 사태에 대응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자세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93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